네, 중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또 그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든든한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밸류파인더 이충헌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갑자기 탄력이 빠져서 살짝 기가 죽기는 하는데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잘 포착해 주시는 분인 만큼 더욱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좀 요즘 시장에서 잠깐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또 어떤 기회를 포착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삼성생명이 GA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대형 보험사가 왜 이런 GA와 손을 잡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수혜주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그 행간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주식이나 이제 증권만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보험에 대해서 다루는 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삼성생명이 이제 GA랑 이제 MOU를 맺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GA라는 거는 법인보험 대리점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사실 삼성생명은 39,000명 이상의 전속 설계사를 갖고 있는데 왜 이제 GA하고 이렇게 MOU를 맺었을까? 그래서 사실 이 업계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기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형 생명보험사 1등인 회사가 굳이 손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기존의 전속 설계사는 해당 소속회사의 보험 상품만을 팔 수 있고, 근데 그 반면에 GA라는 거는 어떤 한 보험사의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전속 설계사들은 연평균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와 반대로 GA 소속 설계사는 연평균 4.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2015년 기점으로 해서 GA가 전속 설계사를 넘어서면서 보험사의 핵심 판매 채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상장사들이 몇 군데 있지만 해당 회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생소해서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 종목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이제 아이지넷 나와 있는데 이 종목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했거든요. 네. 하지만 찾아봤더니 또 보험과 관련해서 되게 유망한 쪽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살펴볼 텐데, 보닥, 인카금융서비스. 일단 이 보닥이 AI 플랫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와 함께 엮어서 또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 보닥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 올해 2월에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좀 되게 못 들어봤었을 법한 그런 이제 기업이긴 한데, 근데 이 회사는 인슈어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슈어런스의 보험과 이제 테크가 이제 합쳐진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AI 기반 보험 진단 플랫폼인 이 회사의 보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21년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모든 보험 계약 정보를 API로 자동적으로 수집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고객들이 받지 못한 보험료를 찾아주는데, 우리가 뭔가 꼭 이런 상품들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받지 못한 세금 받아주는 어플들이 이 업 말고도 많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추천을 해줍니다. 2019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지난달 7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는 232만 건에 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닥 플랫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GA 자회사 소속 설계사들이 상주를 하면서 고객들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과거 보험 가입 이력 등을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 상품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기준 이 보닥의 소속 설계사 1인당 월 평균 계약 건수는 13건 정도. 근데 업계 평균이 2.5건이니까 5배 더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상담받은 고객들의 전환율은 13%로 업계 최상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보험을 판매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를 찾아가는 이런 방문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근데
이 고객님은 이게 필요하네?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이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추천을 해도 어차피 계약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사는 이렇게 되면은 가망 고객 발굴과 상품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또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월 차 계약 유지율이 95%로 업계 평균 65%에 거의 50% 이상 상회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금융당국에서 강조하는 불안전 판매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보험사의 영업은 스타 설계사에 의해서 좌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됐을 때 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데미지들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의 보닥이라는 플랫폼은 이 자료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설계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협상력은 오히려 이 회사가 갖고 있다라는 가장 큰 이제 특이점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차피 이 회사는 그럼 국내에만 머무르면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지 않니?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사가 타개하고자 하고 있는 게 해외 진출 전략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베트남 인슈어테크 기업 메디치와 이제 MOU를 이제 체결을 했고,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선진국의 보험 침투율이 이제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은 베트남의 침투율은 지금 2.3%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타겟 국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세팅을 하고 있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도 이 회사의 중요한 멀티플을 열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협상력도 상당히 좋다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키워드는 인카금융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인카금융서비스가 뭔가 하고 또 찾아봤더니 보험,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 또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속 설계사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GE 소속 설계사는 지금 4.8% 연평균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카금융 서비스는 소속 설계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놀라운 실적 성장을 보여준 기업인데, 이 회사의 주가는 3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GE와 관련된 상장사들을 보면 인카금융 서비스, A+에셋, 아이지넷이 있는데, A+에셋은 오늘도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매출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설계사에 대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맞는 부분이나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 회사의 아까 강점으로 말씀드렸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더 성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아까 말씀 또 드렸던 것처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목 보고서의 제목을 이제 넥스트 인카금융 서비스 가능성이라고 이제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속 설계사 대비 GA들은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지넷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GA라는 채널 자체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격 밴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지 미리 잡는 차원에서 어디까지 오를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사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는 구간은 지금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올해 2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한
3,500원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최저 부분에 있는 만큼 좀 리스크 주의 구간은 2,2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오버행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봤었는데 이 회사는 설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200억 원 수준의 외부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보호 예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8월 중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의 투자 단가가 보통 4,500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제 2,600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버행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그 가격 전까지는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그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은 거래 대금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알려져서 탄력을 받게 되면은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앞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회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목표가 3,500원 정도, 다만 리스크 주의 구간은 2,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꾸준히 저희와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